안녕하세요. 튼튼 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용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경과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생기 때는 흡연 회피, 임신하고 있는 엄마가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회피하는 것, 그래서 그런 식이 조절, 또 락토바실루스를 먹는 것은 태생기 아이에 대해서 그 아토피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입증된 자료들도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식이 조절을 통해서 지나치게 이른 이유식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루스는 또 태생기에는 엄마가 먹고, 또 태어난 아기인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람노스 과립이라든가 이런 락토바실루스를 먹이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피부 장벽 자체를 회복시키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에몰리언트라든가 로션이라든가 또는 그 피부 장벽 보호제, 또 에피세럼이라든가 이런 많은 화장품들이나 피부 보호용 보습 용품들이 아토피 피부염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했을 때는 이 항염증 치료제, 간헐적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자가 면역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자기 몸에서 나온 이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겼을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를 생활을 이제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노타입하고 피노타입, 그래서 이 유전형과 발현형과의 유전학적인 그 고리가 발견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따르면 맨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경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현되는 아이들인 경우에 그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PINK5라든가 C11, 또 이런 많은 연구들이 다 이루어져서 마일드, 모드리트 그런 아토피 피부염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런 유전자형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에스닉 그룹,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안이라든가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유전자형이 또 서로 다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그린 유전자하고 FCE-RI 알파 유전자인 경우에 이런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서 하이 이뮤노글로불린 E, 총 면역 글로불린 E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palmar hyperlinearity, 손바닥의 실금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소견이라든가, 아주 early onset 푸드 알러지가 나타난다든가 하는 그런 그 아스마 리스크가 높은 환자 유형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노타입하고 피노타입, 그러니까 유전자형과 그 발현형이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들은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서 어린선 익사이오시스 불가리스와 그 아토픽 더마타이티스에 공통되는 그 유전자 그 단백질을 봤을 때 필라그린이 밝혀졌고요. 이 필라그린에서 영국에서 발간된 논문에 따르면 R510X라든가 282D4라든가 하는 필라그린 지인과 관련되어 있는 베리언트가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케라티노사이트의 종말 단계에서의 분화가 교란된다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의 발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 필라그린 뮤테이션이 또 많이 발견되는데요. 32개 이상의 그 유전자형의 변이라든가, 또 일본과 유럽사의 그 베리언트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아토피 피부염과 익사이오시스 불가리스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유전자형과 그런 고리들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부 장벽에 빈틈이 생기면 표피의 염증이 면역 글로불린 E의 감작을 일으킵니다. 폴렌이 피부 장벽에 표피 염증이 생겨서 표피의 그 어떤 구멍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덴드리틱 셀이 염증을 일으키고 서브 클리니컬 인플라메이션,
일으킨 상태에서 시스테믹 이펙트로 가서 감작화를 일으키는 그런 유형으로 가는데 환경 요인에 의해서 TH2 스큐드, TH2 도미넌트한 그런 급성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내인성이 아닌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서 생긴 그 피부 장벽의 손상을 통해서 피부 장벽 밖에 있던 그런 항원들이 피부 장벽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통과해 가지고 몸으로 들어와서 덴드리틱 셀을 자극하고 덴드리틱 셀은 TH2의 도미넌스를 일으켜서 결국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간다는 그런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이 환경 자체가 스킨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또한 동시에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되어 있는 면역 체계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후속 유전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베리어 펑션을 망가뜨리고 또 피부 장벽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또 IgE의 감작화를 일으켜서 서브클리니컬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킨 다음에 급성 또는 만성 아토피 피부염을 진행하게 됩니다. 급성일 때는 TH2 도미넌트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가고 만성일 때는 TH1 도미넌트한 그런 아토피 피부염으로 가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평가할 수 있고 그 두 가지의 임상 경과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 글로불린 E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유전 현과 또 표현 현과의 링크 역시 밝혀져 있는데요. FCERI, IgE, FCERI는 IgE의 발현과 관련이 있고 이 덴드리틱 셀이 아토피 피부염 병변 그 사이트에서 나타나는데 요거의 덴드리틱 셀이 FCERI의 트리머 구조로서 표현형을 만들어내게 되고 FCERI 익스프레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런 것이 아토피 피부염과 스페시픽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FCERI 알파 요것도 GWAS로 찾아낸 진 후보이고요.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RAD50이라든가 이런 많은 유전학적 변화들, 이 면역학적 염증에 의한 변화들과 이런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고 유전자의 발현은 후속 유전학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급성기 TH2 도미넌트한 급성기 아토피 피부염은 IDEC라든가 이 랑게르한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개가 되고 그 다음에 크로닉 아토피 피부염으로 넘어가게 되면 TH1 도미넌트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의 변화도 역시 환경에 의한 후속 유전학적 변화에 의해서 매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후속 유전학적 변화에 의해서 TH2에서 TH1으로 변하는 만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거냐에 대해서 아토피 패치 테스트 TH1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그 평가하고 검사하는 도구로서 아토피 패치 테스트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변화를 TH2 도미넌트한 급성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위해서 그 타겟으로 삼은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피부 이 장벽에 대한 치료는 뭐 에피세람이라든가 또는 그 화장품이라든가 피부 장벽 보호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면역학적인 어떤 변화를 유발하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칼슘유린 억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칼슘유린 억제제는 이 스테로이드와 좀 달리 TH1 쪽으로 그 도미넌스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덴드리틱 셀의 분화를 그 랑게르한 셀 쪽 TH1 쪽으로 바꾸도록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칼슘유린 억제제가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이 근 10년 동안 칼슘유린 억제제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이 이제 많이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원래는 랑게르한셀 그 증식이 이제 IDC가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는 TH1 스큐가 돼서 TH1 도미넌스가 돼서 염증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칼슘유린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그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인터루킨 4하고 GM-CSF, ME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 가지고 TH1 도미넌스로 바뀌게 됩니다. 랑게르한셀 도미넌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피컬 칼슘유린 이니비터가 작용하게 되면 인플라메이션이 줄어들고 랑게르한셀이 늘어나고 IDC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TH1 도미넌스로 가면서 면역 체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TH1 도미넌스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급성기 이 알레르기 치료에서는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을 입었을 때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항원이 TH1 도미넌스 쪽으로 끌고 가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데 이 S 아우레우스도 아토피 피부염의 감작도 일으키고 염증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톨-like 리셉터 1, 2 또는 2, 6 이런 것들이 덴드리틱 셀에 있는데 이 덴드리틱 셀에 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에서 나온 그 폴리클로널 스티뮬레이션을 일으키면 얘네들은 TH2 도미넌스한 그런 환경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S 아우레우스에 대한 컨트롤, 인펙션 컨트롤이 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전으로 톨-like 리셉터들이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톨-like 리셉터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 물질들, 밝혀진 물질들을 얘기하자면 이스트가 들어갑니다. 여기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 들어가 있고 톨-like 리셉터 2에서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이스트, 그 다음에 herpes 심플렉스 바이러스, 그리고 휴먼 프로틴, HBD3, 사람 몸에서 나온 단백질도 이 톨-like 리셉터 2를 통해서 감작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황색 포도상 구균과 칸디다, 이스트, 그리고 herpes 심플렉스 같은 것은 인펙션 컨트롤로 조절을 해야 되고 인펙션 컨트롤 없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단백질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육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형 아토피로 진행됐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다른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상에서 다 괜찮은데 아토피 피부염이 낫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 패치 테스트나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내인성 자가 면역 아토피를 꼭 고려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A형 유래 덴드리틱 셀에서 TLR2와 TLR4가 유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문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야 했던 것 중에 아토피 피부염의 인펙션 컨트롤을 반드시 해야 되고 스타필로코쿠스, 칸디다, 그리고 말라세시아 퍼퍼 같은 이스트라든가 이런 곰팡이 치료를 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렸고 또 황색 포도당 구균에 대한 인펙션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가 그 여부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긁거나 손상을 시켰을 적에 우리 몸에서는 자기가 긁어서 만든 상처이긴 하지만 어떤 상처의 외상이든지 간에 외상에 대해서는 피부 면역 반응 프로틴들이 우리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런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 없는 자기 몸의 단백질에 대해서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아토피 피부염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이상하게 낫지 않는 그런 아토피 피부염으로부터 발생해서 또는 만성 두드러기로 간다든가 그런 경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편리한 도구로서 아토피 패치 테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패치 테스트는 나중에
자가 면역성 아토피를 평가하거나 또는 그 모든 토탈 면역 글로불린 E나 그 스페시픽 면역 글로불린 E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아이는 계속 아토피 피부염에 의한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보일 적에 아토피 패치 테스트를 하게 되면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패치 테스트는 앞으로 TH2 도미넌트한 급성 아토피 피부염에서 TH1 도미넌트한 만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넘어갔을 때 이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 물질이 뭔지를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휴먼 자기 몸의 자가 면역적인 HMN-SOD라는 그런 단백질에 의한 감작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망하고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토피 패치 테스트는 역시 슈미드 젠델마이어라는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원 교수님이 이제 하신 연구입니다. 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계속 밝혀져야 되고 난치성 아토피로 진행되면 될수록 특히 관심을 생물학적 반응에 대해서 더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TH1 도미넌트한 크로닉 아토픽 더마타이티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토피 피부염의 그 면역 물질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셀프 프로틴과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많은 레파토리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셀프 프로틴, 자가 단백질에 대한 감작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자가 면역 아토피 피부염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때 매니지먼트 타겟은 센시타이제이션 단계, 그리고 서브클리니컬 인플레메이션 단계, 그리고 급성 만성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그런 그 눈에 보이는 단계, 이 단계에 전반적으로 다 치료를 들어가야 되고, 일단 한번 아큐트 또는 크로닉 리전으로 아이가 병원에 오거나 환자가 병원에 와서 매니지를 했다면 이 환자가 서브클리니컬 인플레메이션 단계까지 관해 단계로 내려가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유지 치료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점들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맨 처음에 이제 에큐트 페이스, 플레어 페이스가 생기면 피부를 이렇게 봤을 때 히스톨로지컬한 변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플레어 페이스는 눈에 보이는 병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서브클리니컬 인플레메이션이 있을 경우에 히스톨로지에만 변화가 있습니다. 히스톨로지. 그 조직학적인 변화만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이 홍반이라든가 뭐 그런 엑스코리에이션이라든가 라이키니피케이션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런 서브클리니컬 인플레메이션만 있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이전 단계를 볼 수 있는데요. 요때 치료의 타겟은 꼭 인플레메이션이 있는 곳만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려갔다 다시 나빠지고 내려갔다 다시 나빠지고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해 단계는 요 빨갛게 박스 쳐진 부위가 관해 단계가 되는데 그 위에 금방 다시 나빠지죠. 그래서 요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메이션이 그 TCI, 토피컬 칼시뉴린 이니비터하고 토필과 글루코코티코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액티브 메인티넌스 레지멘이라고 해서 앞으로 나빠지는 걸 다 막아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프리 리저널 페이스, 그 서브클리니컬 페이스로 이걸 완전히 낮추면 천식과 오토이뮤니티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새로운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탈 컨트롤 컨셉으로 해서 천식 치료에는 이미 다 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치료법이고, 이 아토피 치료에서도 이런 치료 목표를 가지고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증된 자료들은 그 연구 논문으로 발표가 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효과가 있더라. 컨트롤이라는 연구는 역시 알러지 저널에 나온 건데, 이것도 이 천식에 사용되었던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유전적 상피 결함에 기인한 피부 질환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피부 이 가설에 따라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노력들은 다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글루코코티코이드나 아니면 로션이라든가 에몰리언트라든가 또 피부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에피세럼 같은 이 피부 장벽 회복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면역학적 가설에 따라서 면역계 자극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토피컬 칼시뉴린 이니비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논문들이 몬텔루카스트 같은 약물들의 사용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논아토픽 피부염 이렇게 나누지만 이거는 한 개 따로따로 치료해야 되는 그런 그 스펙트럼이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스펙트럼으로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 환자를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하기 전에 피부 장벽 치료를 잘 해준다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해서 장기적으로 환자가 고생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라도 그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학적 진단, 기본적 피부 장벽 치료, 피부 미생물 통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전 행동적 항염증 치료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미래에는 맞춤형 개인화된 치료를 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치료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